안녕하세요. 지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블랙랩의 수학상 1장의 스텝 2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 유형 1로 나와 있는 다항식의 연산 문제 1번부터 4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표 문항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대표 문항이니만큼 시험 출제율이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자, fx를요. 문제를 보면 x-1로 나눴을 때요.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x fx 플러스 5를 바로 x-1로 나눴을 때의 몫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위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항등식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나눠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풀이 과정이 되어 있고요. 항등식으로 표현하기.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풀이를 가지고요. 요 나눠지는 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x fx 더하기 5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fx 식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x를 곱해 줄 겁니다. 그리고 5를 더할게요. 자, 우선 x부터 곱할게요. 자, 5배에도 이제 x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를 더해 주는 거죠. 양변에 똑같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처럼 생각이 들어야 되냐? 자, x fx 더하기 5가 좌변에 있고요. 자, x-1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그래서 네모와 세모 자리에 들어갈 우리는 값을 구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꼴로 식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해봅시다. 좌변은 이제 똑같이 나왔으니까요. 우변을 다음과 같은 꼴로 식변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x-1로 묶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뒤가 x-1로 아직은 묶이진 않잖아요. 묶일 수 있게끔 식변형을 하자는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자, rx라고 되어 있는 거요. 여기다 x-1이라고 그냥 적어주세요. 왜 x-1로 묶어야 되니까. 근데 원래 식은 동일해야 되겠죠. 그럼 전개해 보면 rx-r인데 여기엔 마이너스 r이 없으니까 다시 더하기 r로 해서 원래식처럼 이렇게 r을 없애주시고요. 그럼 더하기 5 이러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똑같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1 여기 있습니다. 자,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x-1로 묶었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여기서는 x, qx가 들어오고요. 자, 여기서 r이 들어오겠죠. 그런 다음에 r 플러스 5가 남습니다. 그럼 됐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1차식으로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몫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은 상수항으로 나머지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식변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 이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하고요. 나머지 정확하게 체크한 거 정답 확인하면 될 테고요. 정답 5번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도형이 나와 있어요. 그 도형을 이용해서 접근해 주셔야 되겠는데, 자, 2번 문제 보시오. 자,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반원이야. 자, 그 안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직사각형 내접하고 있는 그림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 A, B, 그 다음에 C, D 나와 있고 이렇게 원의 중심 O가 있네요. 자, 했을 때 가족권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족권에서요. OC하고 CD하고 더한 게 바로 x 더하기 y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OCCD를 설정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사각형 나오면 가로하고 세로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OC 이렇게 가로 길이의 반쪽짜리를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걸 쓰면요. 뭐라고 놓을까요? 자, 이렇게 라지 X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냥. 그런 다음에 여기를 라지 Y 이렇게 놓죠. 자, 그러면 요식을 좀 바꿔보자면 라지 x하고요. cd 라지 y를 더한 게 이렇게 됩니다. 라고 표현을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나 조건을 봐주셔야 되는데 나 조건에서요. da 그 다음에 ab 그 다음 bo 이렇게 더한 게 3x 더하기
y 더하기 5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DA라는 게 뭔가 보면 가로 길이의 2배니까 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AB 길이는 세로 길이니까 y. 그다음 BO 길이는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요게 3x 플러스 y 플러스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더해 보시면 3x 더하기 y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2x죠. 2x y 세로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뭐에 관한 식으로 스몰 x 스몰 y의 식으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했으니까 라지 x 라지 y 대신에 스몰 x y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요. 라지 x 라지 y를요. 변수로 보세요. 그 스몰 x 스몰 y 상수로 봐가지고 이거는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풀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냥 뭐 간단한 거니까 이거를 풀이해 주시면 라지 x 라지 y에 관한 식 나올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뭐 간단히 힌트만 드리면 기억하고요. 니은 이렇게 쓸 때 뭐 라지 y를 소거하겠다 그러면 니은에서 기억을 빼주시면 되죠. 그쵸? 그럼 y 소거되고요. 3x에서 x 빼니까 2x 이렇게 되고 자 한번 빼볼까요? 3x에서 x 빼니까 2x죠. 그 다음 y 소거되네요. 5 빼기 3이니까 2 이렇게 됩니다. 라지 x가 되는 게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해 갔죠? 자 이런 식으로 하자면 라지 y도 나오겠죠. 여기다 대입만 해주셔서 넘기시면 됩니다. 그냥 계산한 김에 그냥 다 할까요? 자 여기다가 이제 x 플러스 2를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다 하네요. 자, x는 소거하고 1 넘어갈게요. 1 이항하면 y 플러스 2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 갔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스몰 xy로 바뀌겠죠. 라지 x 대신에 스몰 x 플러스 1 이렇게. 라지 y 대신에 y 플러스 2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답 5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3번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문제야. 자, fx라고 식이 주어져 있는데 식을 보시면 괄호 안에요. 이렇게 식이 들어 있어요. 근데 괄호 안에 있는 식이 4차식이에요. 그럼 4차의 제곱이니까 이거 전개하면 그렇지 8차식이겠구나 라는 건데 전개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쵸? 전개해서 푸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기억 보세요. 여기서 6창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6창 개수를 알 수 있냐? 그러면 특정 항의 개수 구할 때는 이걸 전개했을 때 다 전개할 필요 없고 6창이 나오는 것들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괄호 안에가 4차식 있잖아요. 요거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똑같은 걸 곱해야 되는 거고요. 와, 다 전개하려면 엄청나게 막 분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럴 필요는 없죠. 6창 나오는 것만 볼 거야. 자, 그러면 상수항호 분배해서 나오는 거는 없죠. 없습니다. 뭘 곱해도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차항 곱해도 안 나와. 5차항하고 곱해야 되는데 없죠. 자, 그러면 여기 2차항고는 있겠네요. 2차항하고 4차항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쳐놓으세요. x의 6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세제곱하고는 또 세제곱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x의 6제곱. 자, 4제곱하고는 제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x의 6제곱. 더 이상 또 안 나오죠. 그래서 x 6제곱이 3개 나오니까 3x 6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개수가 3이다 라는 건데 기억 옳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니은 보셔야죠.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래요. 와, fx가 8차식인데 8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라는 거야. 이 나머지를. 이 나머지가 r이래요. 와, 어떻게 구할 거냐? rx죠. 그러니까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보다는 작은 차수인 바로 1차거나 상수, 1차 이하의 식이 되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전개해서 8차식을 또 2차식으로 나누자니 너무 빡셉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어떤 거냐? 쌤은 이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식 자체가 fx를 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이 잔뜩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 더하기 나머지 이게 1차 이하로 요 rx가 여기로 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식을요. 요 식을 이런 꼴로만 변형하면 된다라고 쌤은요 10변형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해요. 요 파트의 문제들은요 전부 다 일일이 다 노가다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노가다는 있지만 이렇게 식을 이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문제가 읽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꼴로 변형 좀 해볼래? 너 식변형 좀 할 줄 아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변형을 좀 해봐야죠. 근데 이거를 전개하면 8차니까 너무 빡세니까 쌤은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요 안에 있는 식 있죠? 쌤 밑줄구는 요 4차식을 자,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요. 와, 너희 4차식 일로 와봐 이러면서요. 자, 1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는 4차식 있죠? 쌤은요, 이거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는 뭐가 몫이고 뭐가 나머지지? 이런 식으로 한번 식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이 4차를 2차로 나누는 거 정도는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좀 더 센스 있게 하면 x제곱 플러스 1로 좀 묶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 쌤이 이렇게 둘둘만 묶어볼게요. 자, 3차 1차, 4차 2차. 왠지 묶일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묶어보면 x로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1이 있잖아요. 오라 여기 숨어 있었구나. 여기 두 개 가지고 마이너스 x제곱 묶으면 자 x제곱 플러스 1. 아하, 숨어 있는 x제곱 플러스 1을 찾아서 됐습니다. 이 좌변식 쓴 거예요, 쌤. 그렇죠? 자, 그럼 좌변식을 다시 한번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거부터 쓸까요? 마이너스 x제곱 들어오고요. 여기 x 들어오고요. 플러스 1 됐네. 요 식을 이런 꼴로 썼단 말이죠. 이런 꼴로.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fx식이 어떻게 느껴지냐? 자, 요 밑줄 그은 데가 x제곱 플러스 1. 자, 요거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인 것까지 변형을 했잖아요. 요거의 통째로 제곱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걸 전개했을 때 또 위에 꼴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전개해 볼게요. 잘 보세요. 요거야. 자, fx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그쵸? 하나의 항이고 1이 하나의 항. 그럼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 완전 제곱꼴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자꾸 오타가 나오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에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앞뒤 곱한다면 2배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다음에 1의 제곱 1 됐죠? 요걸 이제 요런 꼴로 할 거니까 요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야 돼요. 됐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1로 묶을게요. 자, 여기 묶이죠? 요렇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 하나 있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들어오고 여기도 묶이죠 이걸로. 그러면 2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어. 거의 플러스 1 됐네. 요런 꼴로 바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자,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연습해 본 게 뭐냐면 나머지뿐만 아니라 몫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쌤이 나머지 다 구한 거야. 지금 여기 보세요. 요만큼이 몫이에요. 이해하셨죠? 요게 나머지야. 아, 그래서 2차 나왔는데 차수가 더 낮은 나머지 상수항 나오네요. 그래서 요 rx가 바로 이거네요. rx. 아, 1차식도 아니고 심지어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x값과 관계없이 항상 1이죠. 근데 나에서 뭐 물어봤어요? r 제로가 0이냐? x값과 상관없이 x의 0 넣든 뭐든 그냥 1이에요. 그쵸? 당연한 이야기. 니은도 오름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디귿으로 가야 되네요. 디귿도 이제 비슷한 걸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풀이 공간 좀 확보해 볼게요. 자, 이쪽은 필요 없으니까 자, 그냥 지우고 다시 보죠. 자, fx를 보겠습니다. fx 앞서서 봤던 거. 디귿에서 조금 더 식변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안 풀린 친구들. 자, 같이 볼게요. 봐봐요. 자, 역시나 전개한 8차식. 아, 전개할 생각은 없어요. 너무 복잡해요. 자, 그럼 디귿에서 얘기하기를 뭐라 했냐면 이 fx를 뭘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 나머지하고 x 플러스 3의 제곱 요거 있죠? 요거를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눈 요 나머지하고 요 둘이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한 가지 개념은 좀 아셔야 돼요. 뭐냐? 자, b를요 a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항등식 있죠. 자, 이 항등식을 보고 아 b가 나눠지는 식이네, a가 바로 나누는 식이네,
Q가 몫이네, R이 나머지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냐? 확인해야 돼.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누는 시가고요. A의 차수를 보셔야 돼요. 반드시 이게 습관적으로 R의 차수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A 차수하고 R 차수 봤을 때 나머지 차수가 더 작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돼요. A가 나누는 식이구나. Q가 몫이구나. R이 나머지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돼요. 그런데 봐봐요. B가 AQ 더하기 예를 들어 뭐 C 이렇게 나왔는데 자 B를 A로 나눴어요. 그쵸? 그래서 몫이 Q 나머지가 C라고 확인할 수 없어. 왜? C의 차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보세요. C의 차수가 예를 들어서 A 차수보다 낮으면 나머지잖아요. 근데 A 차수보다 크거나 혹은 둘이 같으면 C가 나머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식변형을 해야 돼요. B를 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AQ고요. C 자체를 변형해야 돼. C를 다시 A로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C가 A로 나눴을 때 뭔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그냥 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뭔가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게 그냥 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AP 이런 식으로 C를 AP 더하기 R 이런 걸로 변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A로 다시 묶어내야 돼요. 그러면 Q 더하기 P 이렇게 되고요. R 이렇게 되면 이제는 가능한 거죠. 이해갔어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 R이 요 A보다 차수가 작아져요. 그래서 요 B를 A로 나눴을 때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다. 이런 식변형이 가능하셔야 되는데 이거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되냐? 자, B를 A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냐? 이겁니다. B를 A로 나눴을 때 뭐라고요? 나머지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요 C가 차수가 A보다 더 작지 않을 때는요. 지금 요 R이 나머지잖아. 결론적으로 그 R은 뭐냐면 C를 A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래서 B를 A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 똑같냐? 바로 요 C를 A로 나눴을 때 나머지하고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 앞부분 있죠? 잘 봐봐요. 결론. 쉽게 얘기할게요. 이 두 개가 있어. B가 두 개의 항의 합으로, 두 식의 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A로 나눠 떨어지죠, 여기는. 그럼 지워버리세요, 그냥. A로 나눠 떨어지면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부분 있죠? 이걸 그냥 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전체 식을 A로 나눴을 때 나머지 식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직도 어려워할 것 같은 왜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자 보세요. 숫자로 해볼게요. 자, 한 번만 해봅시다 그냥. 이해하는 친구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분명 이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 학원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숫자로 갑니다. 자, 봐봐요. 15는 3 곱하기 예를 들어서 2 그럼 6이잖아. 6에다가 얼마 더한 거야? 6에다가 9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 15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해가요? 그러면 15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 라고 한다면 3으로 나눌 때 원래는 3 나눠 떨어지는구나. 하필이면 또 이런 예를 들었어 지금. 자, 다시. 자, 16이라고 할게요. 그쵸? 16이라고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자, 3이 6 그러면 여기 10이잖아요. 그랬을 때 16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구나 이렇게 하진 않죠. 왜? 요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여기선 차수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요 16은요. 요 16은 자, 원래는 3, 5, 15 몫이 5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쵸? 분명 나머지 1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하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16이 이렇게 두 개의 수의 합으로 되어 있으면 요 앞에 부분은 3으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시하세요. 그럼 16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요 그냥 10을 3으로 나누세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죠? 그 1이죠. 그게 원래의 나머지하고 똑같다고. 이 원리를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건데 어렵잖아요. 그냥 위에 걸로 기억하세요. 자, 어쨌거나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식으로 가볼게요. 자, 요 fx 식이 있죠. 요 fx 식을요, 뭘로? 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니은 풀 때와 마찬가지로 쌤은요, 우선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4차식을 요 2차식으로 변형하고 싶어요. 그럼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이렇게 되는 요 4차식. 자, 2차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걸로. 그러면 요 2차식에다가 뭘 곱해야 될까? 그럼 당연히 요 괄호 안에 2차. 2차에다 2차 곱해야 4차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 식조합할 겁니다. 물론 직접 나눗셈으로 요 4차를 2차로 직접 노가다로 나누셔도 돼요. 근데 식조합하는 연습 해볼게요. 우선 최고창부터 보죠. 마이너스 x 4제곱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x 제곱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4차 완성됐네요. 자, 이제 3창 x 세제곱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몇 x일까라는 걸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해 갔죠? 자, 여기 몇 x냐? 그러면 3차 나오는 것들만 보시면 되는데 3차 2차고 여기 1차 곱한 거, 여기도 이렇게 곱한 거. 근데 이렇게 곱한 게 뭐냐? 2x 제곱이죠. 근데 x 세제 2x 세제곱입니다. 정정할게요. 2x 세제곱. 그럼 2x 세제곱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x 세제곱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x 세제곱에서 더해서 얘가 나오죠. 됐죠? 여기까지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창 맞춰주죠. 2창 맞춰주려면 자, 여기 어떤 상수가 들어가야 될까라는 건데 우선 요거 지우고요. 다시 이제 2창 나오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상수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곱한 거 나오겠고 이렇게 곱한 거 이게 바로 2x 제곱이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그럼 이 둘은 소거돼서 사라지고요. 결국 남아있는 마이너스 x 제곱은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만들어지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됐냐? 2창까지 맞췄다는 거죠. 2창.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식들을 봐야 되는데 이걸 전개했을 때 좌변식과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전개하면 2차항까지는 똑같이 나오게끔 맞춰준 거예요. 그럼 1차항은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1차항은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2x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요 2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나오니까 1차항 사라지네요. 근데 x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x 이렇게 하면 원래 식하고 똑같고 상성은 이렇게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거기다가 3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식조합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우면 그냥 직접 나누세요. 직접 나누는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다. 요 괄호 안에 있는 식을 우리가 변형을 했다. 라는 거죠. 그 괄호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x 플러스 3까지 있고 요거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게 4차식 이거 변형한 것 뿐이고요. 그의 제곱해서 여전히 8차식이 될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전개해 봐야 우리가 원하는 꼴이 나오는 거죠. 바로 요 꼴이요.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뭔가 몫이 나오겠고 우리가 궁금한 건 이 2차보다 낮은 차수의 요 나머지 요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 세모가요. 그럼 이런 꼴로 이제 변형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죠. 요 앞부분 요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로 잡으시고요. 요것도 하나. 자, 역시나 완전 제곱식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식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제곱되고 요것도 제곱되겠죠. 자, 앞뒤 곱한 다음에 2배 할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식이 잡히겠네요. 식이 좀 길죠. 그래서 해설에서는 이걸 치환해 놨는데 뭐 굳이 치환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꼴을 볼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뒤에 거 x 플러스 3의 제곱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못 구할 건 아니니까요. 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나머지만 구할게요 그냥.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이제 묶어줘야 돼요. 요런 꼴로. 됐죠? 그럼 봐봐요.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들. 자, 요 식에서 요거 하나 괄호 빼놓고 나머지 요렇게 해서 들어가겠죠? 뭐 들어가요. 그다음에 요렇게 긴 식에서 또 요걸로 묶어내면 요 두 개가 요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묶여요. 뭐 궁금한 건 아니까 일단 묶어서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고 안 들어가는 게 하나 남네요. 이게 바로 x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을 묶으면 다 묶여서 들어가는데 얘만 안 묶여서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꼴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럼 앞서서 얘기했던 거 잘 들어보세요. 자, 쌤이 한번 리딩 해볼게요. 맞는 리딩인지 잘 보세요. 자, 얘가 나눠지는 식이에요. 얘로 나눴어요. 그 몫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나머지예요. 맞아요? 에헤이, 맞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라니까요. 뭐냐면 나눠지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 차수가 늘 작아야 된다니까요. 그쵸? 이거 꼭 포인트 잡으셔야 돼. 근데 이게 2차식인데 이것도 2차잖아요. 더 낫지가 않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케이. 이 부분 있죠? 쌤이 여기 밑줄 긋는 부분. 자, fx를 쌤은 뭐로 나눌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는 어차피 이 부분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필요 없고 그러면 요 남아있는 부분을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fx를 어차피 이 식으로 나눠진 부분 제끼고 요거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나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개념을 알고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복이다. 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요 십변형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있고, 쌤이 이렇게 개념 정리하는 부분이 익숙해져야만, 요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는 나눠 떨어진 부분 필요 없고, 요 남아있는 부분, 요거를 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 그 원리, 개념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좀 까다로운 문제죠. 3번. 근데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2014년 교육청 문제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또 까다롭게 느낀 친구들이 있는데 보세요. 어떤 감각적인 좀 접근이 좀 필요한데 무슨 얘기냐? 가식을 보시면 x, y, 자, x 그리고 y 그리고 e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이거를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장이 종종 등장할 겁니다. 기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문장이 등장하면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x가 3일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x-3이 0일 수 있다고 생각해. x가 3이면 그쵸? 또는 자 y-3이 0일 수도 있겠죠. y가 3이면요. 또는 2z가 3일 수도 있죠. 그럼 2z 빼기 3이 0일 수도 있다. 쌤이 표현을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자, 이 셋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라는 건 누가 3일지 모르잖아요. 자, 하나만 3일지, 두 개가 3일지, 모두 3일지 모르죠? 그땐 또는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 또는으로 연결하면 적어도 하나는 3이다라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이 식을 또 바꾸시죠. 좀 더 수학식스럽게. 그럼 또는 나오면 그래요. 인수정리 떠올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x-3이 인수로 들어가 있다. y-3이 인수로 들어가 있다. ez-3이 인수로 들어있는 이 등식을 푼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건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게 다 동일한 의미라는 거를 식으로 만드실 수 있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처음엔 좀 힘든데 하다 보면 훈련이 되죠. 그래서 이런 기출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 나오면 이렇게 바로 좀 식으로 가는 훈련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다라는 거. 그럼 가조건은 이 등식 만들 수 있냐를 물어본 거고요. 근데 나조건을 보죠. 나조건은요. x, y, z인데 x, y, z를 더해 놓은 게 하나의 괄호 안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 우변을 보시면 x, y, 그 다음에 2yz, 그 다음에 2zx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읽으시는 거냐면 둘씩 곱해 더하는 거. 쌤은 그냥 일명 좀 편하게 보려고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3차 방식에 세근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세 수를 더한 거. 그래서 이걸 합이라고 읽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요거는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더한 거죠. 둘씩 곱해 더한 거야. 그래서 줄임말로 비냉, 물냉 이런 것처럼 줄임말로 둘씩 곱해 더한 거잖아. 이게 쌤이 둘 더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여러분 앞으로 그냥 이거 둘 더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둘씩 곱해 더했다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줄임말로 좀 우리끼리 은어로 씁시다. 너무 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합하고 둘 더 사이에 관계식을 줬다. 이런 다음에 갑자기 뭘 물어보냐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x, y, z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요 세 개를 한번 곱해 보시죠. 요 곱해보면 바로 2xyz잖아요. 거의 5배 한 거니까 이건 곱과 관련돼 있는 식이야.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다항식 파트에서는 맨날 물어봐. 합 둘 더 곱, 합 둘 더 곱. 야, 합 둘 더 알려줬으니까 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여튼 셋 중에 두 개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 구하라는 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셋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에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해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요 위에 있는 등식을 다시 한번 전개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 등식을 어떻게 볼 거냐면요. 쌤은요 3이 계속 등장하니까 3을 문자로 보고 오히려 x, y, ez를 상수 취급해서 전개할 생각이에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하죠. 그러면 자 3-x라고 쓸게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낸 거예요. 괄호 밖으로. 그다음에 3-y라고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낸 거예요. 자, 또 3-2z라고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서 마이너스 3개 곱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하나 있어요. 근데 양배는 어차피 마이너스를 곱해봐야
여긴 0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그럼요 3에 관한 3차 식이다. 3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꼴을 모르는 친구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x를 기준으로 보자면 x가 변수 a, b, c가 상수로 봤을 때 요 식은요 x 세제곱 그 다음에 a, b, c 합이 2차항 계수 그 다음에 a, b, c 가지고 둘씩 곱해던 거 둘 더가 1차항 계수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숫자 곱한 거 그래서 합 둘 더 곱 합 둘 더 곱 합 둘 더 곱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문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을요. 여기 앞에서 x와 마찬가지로 문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x, y, z를 상수칙 할 겁니다. 그럼 3에 관한 3창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z 이 계수합이 2창 계수로 들어올 거예요. 자, 1창은요. 둘씩 곱해 더한 거죠. 둘 더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xy. 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yz.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zx요. 됐어요. 이게 3에 관한 1창.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z를 곱할게요. 그러면 2xyz인데 부호가 틀렸네요. 부호 좀 바꿔보지요.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분명 여기에는요. 합, 둘 더 곱 관련된 식으로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나에서 얘기하기는 합과 둘 더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합, 둘 더 곱 나오면 식 자체가 길잖아요. 합도 너무 길어. 둘 더도 너무 길고 곱도 불편해. 그래가지고 이걸 다 치환해서 풉니다, 보통. 뭐라고요? 치환. 오케이. 그래서 쌤은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 치환할게요. 요 합 있죠? 합을 라제이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둘씩 곱해 더하기 둘 더. 이 둘 더를요, B, 라지 B라고 치환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EXYZ, 요거 곱을요, C라고 치환할게요. 합, 둘 더 곱, 이거 A, B, C로 치환할게요. 됐죠? 그러면 요 나식이 뭘로 보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 나식 좀 보시죠. 3에다가 요 합을 곱한 거 A로 바꾸고요. 둘 더를 B라고 바꿀게요. 그럼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보기 편하다. 그래서 앞으로 합, 둘 더 곱 나오면 다 치환해서 풉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식도 좀 치환하면서 가볍게 가볼게요. 3의 세제곱 27이죠. 그 다음에 요거 합인데 요거 부호 바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요게 마이너스 a예요. 근데 요거 3의 제곱 9 있으니까 마이너스 9a.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둘더입니다. 둘더를 우리가 b로 놨죠? 그러면 뒤에 3 곱하니까 3b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exyz c였습니다. 마이너스 c는요. 아, 좋아요. 요렇게 식이 간결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열심히 우리가 정리해서 나온 건 뭐냐면 쌤 박스만 보면 돼요. 3A가 B야 라고 알려줬고요. 등식 하나 더 알려줬어. 이거 가지고 야 C 구해볼래?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미수가 지금 3개인데 왜 식이 3개 있으면 좋은데 2개 가지고 연립이 될까? 이런 경우는 되게끔 내는 거죠. 그래서 B 자리에 그냥 3A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미수를 하나라도 소거해주고 싶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내보세요? 27 마이너스 9A. 자, B 자리에 3에 1 넣으면 9A가 되면서 A가 소거되게 일부러 이렇게 꼴을 맞춰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9A가 소거되고요. 넘어가면 C가 27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다가 5배 한 5C를 구하고 싶었죠. 그럼 27에다가 5배 한 게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135가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보는 연습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합, 둘 더 곱 사이의 관계 바로 치환해서 푼다. 이런 식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합쳐서 하나의 문제,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이건 모의고사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 노가다 같지만 그 안에는 식과 관련된 센스 그리고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쌤이 오늘 알려드린 어떻게 보면 테크닉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다 개념입니다. 이런 식들이 자연스럽게 좀 변형할 수도 있고 이래야만 결국에는 고2, 고3까지 식을 다루는 연습들이 될 거야. 고2, 고3 가면 이렇게 복잡한 거, 더 복잡한 식들을 많이 다룰 거거든요. 이런 식들 변형하는 게 익숙해지셔야만
길게 봤을 때 결국엔 여러분들의 성적이 1등급 받는 성적까지 올라간다라는 거. 블랙라벨 공부하는 친구들은 결국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들 기분 좋게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유형 두 번째죠. 곱셈 공식과 그 활용 나와 있는 5번부터 쭉 이어서 10번까지 있네요. 거기에 관련된 포인트들 짚어드리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